사랑은 때때로 오해로 멀어지고 타이밍을 놓쳐 멀어진다. 30회에서 마광숙은 친구라는 선을 그었고 한동석은 상처받은 마음을 억누르며 이미 여자로 보인다는 진심을 숨기지 않았다. 그들의 감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사랑은 늘 그런 식으로 돌아온다. 이번 31회 내피셜은 감정의 방향을 되짚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한 걸음 멀어졌던 두 사람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의 관계는 다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한동석은 이제 후회보다 용기를 선택했다. 광숙 역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척하지만 그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불씨 세리와 범수.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금기지만 마음은 자꾸만 서로를 향한다. 단 한 번의 시선, 단 한 번의 말, 그리고 지울 수 없는 그날의 공기까지. 모든 것이 그들을 다시 엮어내고 있었다. 그건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이었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다시 뭉쳐진 독수리 오영재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마광숙이 있었다. 동석은 점점 더 확신하게 된다. 그 어떤 말보다도 그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진짜라는 걸. 친구라는 단어로 절묘하게 감정을 피해가려는 광숙에게 동석은 말없이 그 시간을 기다리기로 한다. 이번엔 강요가 아니라 설득이 될 수 있도록. 하지만 기다림은 쉽지 않다. 미묘한 어긋남과 불확실한 타이밍은 언제든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칼날이 된다. 이젠 그 칼날 앞에서도 웃으며 손을 내밀 준비가 된 동석, 그리고 그런 그의 진심을 점점 이해하게 되는 광숙. 그럼 지금부터 유튜브용 풀스토리로 31화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비추던 그 시간 한동석은 조용히 천수와 마주 앉아 술을 나누고 있다. 말없이 잔을 채우는 천수와 깊은 한숨을 내쉬는 동석. 조용한 술잔 속에는 마음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동석은 오래도록 술잔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연다. 내가 너무 서둘렀나 봐요. 그냥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왜 그렇게 조급했을까요? 그 한마디에는 서름도 아쉬움도 진심도 다 담겨 있었다. 그를 향한 시선은 이제 더 이상 회장의 권위도 냉철함도 없었다. 그저 사람으로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천수는 잔잔한 눈빛으로 동석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사람 마음이 다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미순이한테 무조건 잡고 싶었어요. 근데 시간이 해결할 일도 있더라고요. 말로 되는 일이 있고 그냥 두면 풀리는 일이 있어요. 회장님도 아시잖아요. 너무 앞서가면 상대는 따라오질 못한다는 거. 동석은 말없이 천수를 바라본다. 그렇게 자신에게 담담한 위로를 건네주는 사람은 오랜만이었다. 진심을 알면서도 말을 아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건 생각보다 큰 위안이었다. 천수는 광숙의 입장을 대변하듯 말을 잇는다. 남편 잃고 그 여운 속에 살면서 시동생들 품고 아픈 기억들을 안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광숙 씨가 버틴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다시 누군가의 여자친구가 되라는 말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 회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회장님이라면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무겁지 않았지만 울림은 컸다. 이 말에 동석은 고개를 숙인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눈을 감는다. 그가 처음으로 입을 다물며 받아들이는 순간이었다. 억울함도 미련도 서름도 다 눌러 담은 채로. 감정이란 건 그렇다. 진심이 있어도 때를 잘못 만나면 오히려 상처로 돌아오고 만다. 이제야 조금씩 타이밍을 배워가고 있는 동석. 그날 밤 그는 광숙에게 문자를 보낸다. 평소처럼 장황하지 않고 짧고 담백하게. 마 대표, 그날 제가 너무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괜찮다면 그냥 가끔 안부만 묻겠습니다. 무리하지 않을게요. 그냥 제 마음은 그대로예요. 그 문자에는 더 이상 욕심도 아쉬움도 담기지 않았다. 그저 한 사람을 향한 진심만이 조용히 전해졌다. 그는 답장을 기대하지 않았다. 기다림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마음을 전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진심이 결국에는 마광숙의 마음에도 닿기를 그는 바랄 뿐이었다. 한 잔, 두 잔 술을 비우며 그는 자신에게 다시 다짐한다. 이번엔 서두르지 말자. 이번엔 끝까지 기다려보자. 서울의 봄이 짙어갈수록 사람들의 감정도 점점 더 복잡해진다. 범수는 요즘 하루하루가 버겁다. 교수로서의 책임, 싱글 대디로서의 무게,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놓인 수많은 균열들. 하지만 가장 버거운 건 자기 자신이었다. 잊어야 할 사람을 잊지 못하고 떠나야 할 감정을 되돌아보며 맴도는 하루.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세리가 있었다. 그날 아침 강수는 조용히 범수를 찾아왔다. 그동안 강수는 형에게 세리에 대해 많은 걸 묻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했다. 형, 나 세리씨 만났어. 어제. 솔직히 형이랑 세리씨 마음이 서로 있더라. 왜 자꾸 밀어내는 거야? 형 마음 나 다 알거든. 그리고 세리씨가 울던 모습 진짜 나도 마음이 아프더라. 범수는 고개를 떨군다. 말없이 자신의 책상 위 사진 액자를 바라본다. 한이가 웃고 있는 사진. 그 옆에 놓인 세리가 보낸 문자 하나. 괜찮아요, 교수님. 그냥 저 혼자 좋아할게요. 그 말이 가시처럼 가슴을 찔렀다. 강수야, 세리는 안 돼. 그 애는 우리랑 엮이면 안 돼. 왜? 엄마 때문이야? 범수는 대답 대신 긴 한숨을 내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늘 하시던 말이 있어.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다음 세대한테 간다고. 나도 알지 세리는 죄 없어. 근데 그 가시가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거든. 내가 잘못하면 한이까지 상처받을 수도 있어. 그 순간 강수는 형의 눈빛 속에 스치는 깊은 상처를 본다. 범수는 단순히 세리를 밀어낸 게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던 것이었다. 그 조심스러움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상대를 아프게 하는 칼이 되어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는 쉽게 나서지 못했다. 그리고 그런 범수의 모습을 세리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집에서 텅 빈 거실에 앉아 한이의 영상을 돌려보는 그녀. 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진다. 내가 저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그녀를 물들인다. 그럼에도 마음은 자꾸만 그를 향한다. 며칠 후 세리는 조용히 술도가로 향한다. 범수와 마주할 생각은 없었다. 그냥 한이를 한번 보고 싶었고 자신이 머물렀던 그곳의 온도를 다시 느끼고 싶었다. 세리는 멀리서 바라보다가 돌아서려 한다. 그때 강수가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온다. 왔어요? 네. 그냥 한이가 보고 싶어서요. 들어가요. 형 없어요. 세리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 들어간다. 한이를 보며. 세리는 조용히 미소 짓는다. 그리고 입을 연다. 강수씨 부탁 하나 해도 돼요? 이거 그냥 범수씨한테 전달해줘요. 고마웠다고. 그리고 힘들게 해서 미안했다고. 편지를 받아든 강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 안에는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는지 읽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진심은 말보다 더 강하다는 걸 그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범수는 조용히 강수로부터 받은 편지를 펼친다. 펜으로 또박또박 써내려간 세리의 글자들. 나는 지금도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어요.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걸 방해하는 사람이라면 그만둘게요.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범수는 긴 숨을 내쉰다. 그 숨결 속에는 미련도 죄책감도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진심도 담겨 있었다. 그는 문득 중얼거린다. 왜 이렇게 착한 애야 세리 너는. 이제 범수는 알고 있다. 더 이상 밀어내는 건 도망치는 것일 뿐이라는 걸. 그리고 다음엔 그의 발걸음이 세리를 향하게 될 거란 걸. 광숙과 동석. 두 사람의 감정선은 여전히 평온하지 않다. 겉으로는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듯 보이지만 서로의 존재는 계속해서 마음속을 맴돈다. 한동석은 사만마트 수출 계약 체결 보고를 받으며 복잡한 표정을 짓는다. 계약 내용은 분명 성공적이지만 보고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마광숙 대표라는 이름이 자꾸만 마음을 거슬린다. 잘 지내고 있는 걸까? 정말 괜찮은 건가? 그는 조용히 중얼거린다. 감정을 숨기려 애쓰지만 그런 이름 하나에도 마음이 이리도 요동치는 자신이 얄밉다. 그 무렵 천수가 LX 호텔을 방문한다. 격식을 차리지 않는 담백한 복장에 단단한 눈빛이 여전하다. 업무 보고 차 들른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동석은 천수를 보자마자 조금 경계하는 눈빛을 보낸다. 광숙 씨의 곁에 있는 남자라면 아무리 시동생이라도 신경이 쓰이는 게 당연하지. 요즘 술도가 상황은 어떻습니까? 동석이 먼저 묻는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마 대표님이 정말 애 많이 쓰세요. 그렇겠죠. 짧은 말 속에 진심이 담긴 듯 동석은 천수를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피한다. 천수는 살짝 웃으며 조용히 말을 잇는다. 회장님, 마 대표님 여전히 회장님 말씀하실 때마다 귀 기울이십니다. 동석은 그 말에 반응하지 않은 척 고개만 끄덕인다. 그러나 속은 요동치고 있었다. 천수가 떠나려 할 때 동석은 문득 말을 건넨다. 천수씨. 네, 광숙씨가. 아니, 마 대표가. 많이 웃나요, 요즘? 천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다. 그리고는 정직하게 답한다. 아직은 웃을 일보단 생각할 일이 더 많은 것 같더군요. 그래도 그 사람답게 묵묵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들은 동석은 미묘한 안도감과 동시에 자신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존재가 된 현실의 씁쓸함을 느낀다. 그는 책상 위에 펜을 천천히 돌리며 생각에 잠긴다. 그 웃음이 나 때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천수가 돌아간 뒤 동석은 비서를 불러 꽃바구니 하나를 준비시킨다. 카드에는 이름도 없이 계약 축하드립니다 라는 문장 하나만 적게 한다. 보내는 사람 없이 도착한 꽃. 광숙은 그 꽃을 보며 살짝 미소 짓지만 곧바로 시선을 돌린다. 이 사람 참. 동석은 창밖을 바라본다. 빌딩 사이로 내려앉은 햇살이 따뜻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서늘하다. 감정이란 참 이상한 것이다. 미워하면서도 걱정하고 멀어졌다고 생각하면서도 기대하게 된다. 그는 낮게 중얼거린다. 그래요, 마 대표. 저는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봉과 강수는 오늘도 LX 패션 사무실에서 마주친다. 서로를 보면 괜히 입꼬리가 올라가고 어색한 눈빛 교환 속에서도 따뜻한 기류가 흐른다. 강수는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낸다. 그 안에는 작고 둥근 해달 펜던트 하나. 위기에 빠진 한봄을 구한 뒤 건넸던 그 펜던트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가 목에 걸고 다닌다. 바다의 수호자라는 상징을 가진 해달처럼 강수는 이 펜던트를 통해 한봄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을 담았다.
한봄은 요즘 들어 자꾸 강수가 신경 쓰인다. 처음엔 자신을 구해준 고마움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것이 호감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낀다. 책상에 앉아 업무를 처리하다 문득 강수가 있는 방향을 힐끔 바라보곤 한다. 그러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어색하게 고개를 돌리고는 하지만 얼굴은 붉어진다. 사무실 전체가 조용한 가운데 그녀의 심장 소리만 요란하다. 왜 이러지 자문하면서도 그 기분이 나쁘지 않다. 강수 역시 비슷한 감정이다. 어린 시절부터 형들 밑에서, 군대에서, 그리고 사회초년생으로 살아오며 연애에 익숙하지 않았던 그였다. 여자 사람과 제대로 된 감정 교류를 해본 적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한 번만 보면 말문이 막히고 조심스러워진다. 그녀가 건네는 커피 한 잔에도 활짝 웃는 인사 한마디에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다. 그런 자신이 어이없고 웃기면서도 어쩔 수 없이 좋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한봄이 회사를 나서려다 입구에서 독고 세리를 마주친다. 세리는 평소처럼 화사한 모습은커녕 눈에 띄게 수척해 보였다. 말없이 한봄에게 다가온 그녀는 조용히 묻는다. 혹시 오강수 팀장님이 지금 퇴근했을까? 한봄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젓는다. 아직 사무실에 있어. 무슨 일 있어? 세리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사무실 복도에서 우연히 세리와 마주친다. 세리는 갑작스레 고개를 숙이며 인사한다. 근데 세리 씨가 사과해야 할 건 저보다 보미일 거예요. 그 말에 세리는 당황한다. 왜요? 보미는 사람 마음을 다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속은 다 알고 있어요. 상처도 잘 받아요. 그 말은 세리를 향한 질책이 아니라 한봄을 향한 배려였다. 강수의 표정은 더할 나위 없이 진지했고 그 진심은 세리에게도 닿았다. 세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선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돌아보며 한마디를 던진다. 강수 씨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한봄은 자신도 모르게 강수를 찾아간다. 회사 옥상.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다. 강수는 도시락을 들고 나와 있었고 한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는다. 오늘 도시락 혼자 먹어요? 네, 저 혼밥 잘합니다. 한봄이 도시락을 힐끔 본다. 2개네요? 강수가 쿡 웃으며 대답한다. 혹시 누가 올까 싶어서요. 그 대답에 한봄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도시락 하나를 들고 조심스레 뚜껑을 연다. 그럼 오늘은 제가 같이 먹을게요. 두 사람은 그렇게 도시락을 함께 나눠 먹으며 웃는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만으로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한봄은 마음속으로 확신한다. 이 사람 내 옆에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수와 한봄의 감정선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서로를 향해 가고 있었다. 며칠 후 독수리 술도가의 마당에서는 조촐한 파티가 열린다. 장광주 수출 계약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지만 그 분위기는 단순한 축하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다. 테이블 위에는 형제들이 만든 다양한 안주와 광숙이 직접 준비한 막걸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해가 지고 등불이 하나둘 켜질 즈음 동석이 술도가 앞마당에 도착한다. 초대받은 손님은 아니었지만 그는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다. 혹시 불편하신가요? 광숙이 조심스럽게 묻자 동석은 고개를 젓는다. 여기 오면서도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가는 걸까? 근데 한참을 걷다 보니 이유는 하나더군요. 마 대표가 있는 곳이니까. 그 말에 광숙은 미묘한 눈빛을 보낸다. 벅차오르는 감정을 애써 눌러 담은 듯한 표정이다. 동석은 그런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다 작은 상자 하나를 내민다. 이건 그냥 축하의 의미로 드리는 겁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상자를 열어본 광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한다. 그 안엔 손으로 직접 접은 작은 종이약들과 함께 수첩 한 권이 담겨 있었다. 수첩 첫 장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가 당신을 잊지 못해 정리했던 열흘. 당신을 이해하기 위해 되짚었던 내 하루들. 광숙은 천천히 수첩을 덮는다. 그리고 말한다. 회장님, 사실 그날 이후로 저도 계속 생각했어요. 저는 분명히 거절했는데 마음은 계속 회장님에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해지기로 했어요. 동석의 눈이 커진다. 그는 묻는다. 그럼 이제는 가능하다는 겁니까? 광숙은 수줍게 웃는다. 네, 가능성은 항상 있었어요. 다만 제가 인정하지 않았던 것뿐이죠. 이윽고 두 사람은 술도가 마당 한켠에 놓인 조그만 탁자 앞에 나란히 앉는다. 형제들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강수는 흥수의 팔꿈치를 툭 치며 말한다. 와, 드디어 형수님이 마음을 열었나 보다. 흥수는 너스레를 떨며 대답한다. 그래야 우리도 좀 살지. 회장님이랑 형수님 커플, 난 찬성이야. 한편 광숙과 동석은 마주 앉은 채 잔을 부딪힌다. 막걸리 잔 위로 떨어지는 따스한 조명, 그리고 그들 사이에 말없이 흐르는 미소는 어떤 약속보다 강한 감정의 확인이었다. 사랑이란 결국 타이밍이다. 때론 먼저 다가가야 하고 때론 한 발 물러서야 한다. 마광숙과 한동석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감정의 무게를 너무 잘 알기에 더욱 신중했고 그래서 그만큼 진심이었다. 세리와 범수, 한봄과 강수. 이들이 만들어갈 감정의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은 늘 용기에서 비롯된다. 다음 회차에는 더욱 깊어진 인물들의 관계와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30일의 뇌피셜 풀스토리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